안녕하세요. AI 설비 품질 데이터 활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볼 건데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도구만 활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도구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도구 사용해 볼 거예요. 데이터 처리 도구로는 흔히 알고 계실 엑셀 사용해 볼 거고요. 데이터 시각화 도구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워 BI라고 하는 시스템을 살펴볼 겁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배울 두 개의 시스템 살짝 비교를 해놨는데요. 사실 비교선상에 있기도 조금 애매한 것이 엑셀은 데이터 처리가 주 목적인 애고 파워 BI는 이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비교선상에 두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엑셀도 시각화 기능을 일부 지원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해보면요. 엑셀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계산하고 요약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차트 정도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셀을 기반으로 한 계산 작업, 피벗 테이블을 지원하는 것, 함수를 지원해서 함수를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조작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엑셀의 가장 큰 장점은 직관적이면서 익숙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서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R이라고 하는 또 다른 랭귀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꿈은 아니니까요. 제조업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게 간단한 엑셀 활용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이 파워 BI라고 하는 시각화 도구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리포트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금 얘기한 거에서 엑셀로도 약간의 시각화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파워 BI에서도 약간의 데이터 처리나 계산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도구의 목적 자체가 시각화에 있고요. 이 엑셀 파일 같은 데이터 리소스와 연동을 통해서 리포트를 계속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징은요. 우리가 코드 같은 거 쓰지 못해도 편하게 쓸 수 있게 드래그로 아이콘을 옮겨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자동 갱신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리포트를 하나의 파일이나 데이터 소스에 연결해 놓으면요. 여기 데이터가 변화할 때마다 리포트도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나 슬라이서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 되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따가 그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BI의 장점은요. 데이터만 있으면 실시간 시각화가 된다라는 것과 자동 리포트 공유라고 하는 기능 또한 있습니다. 이 공유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뒤쪽 차시로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는요. 엑셀과 파워 BI를 그냥 설명만 할 수는 없잖아요. 도구니까 써봐야 되겠죠.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실습에는 품질 검사 데이터를 쓸 겁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품질 검사 데이터, 설비 데이터, 생산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 내부 자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 자료를 제가 반출해 오지는 못했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데이터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의 구조 이렇게 됩니다. 일자, 라인, 품목, 작업자, 분량 유형과 분량 수량, 생산 수량과 분량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분량률 같은 경우는 생산한 것 중에 분량이 얼마나 되냐이기 때문에 요 분량 수량과 생산 수량을 활용해서 계산해 준 값으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거 엑셀로 먼저 처리를 해보고요.
파워 BI를 통해 시각화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데이터 처리 연습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데이터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처리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 정제를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결과로 도출되는 값들이 필요하죠. 통계 요약을 한 값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정제와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맨 처음에 제조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품질 검증을 통해야 되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형식이 뭔가 잘못됐다거나 하면 처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 정제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먼저 이야기하고 저희가 엑셀 파일 실제로 열어서 조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은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우리 이 컬럼에 해당하는 게 다 잘 들어있기는 한지, 데이터가 우리가 정의한 대로 수집되어 있기는 한지, 혹은 정제해줄 사항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정제를 진행해야 되겠죠. 정제에는 크게 몇 가지 유형 요소가 나뉘어 있는데요. 그건 뒤에 잠깐 얘기하고, 결측값에 해당하는 건 삭제, 불필요한 열은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또 삭제하기는 살짝 그렇죠. 데이터라고 하는 건 필요도를 지금에 막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좀 숨길 거고요. 생산 라인 기준으로 정렬하는 필터링도 좀 해볼 겁니다. 그 다음은 간단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을 생성할 거예요. 이따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데이터 시각화 차트도 실시간 시각화나 대시보드 자체는 파워 BI로 만들 거지만 간략하게 생성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서 처리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요게 제가 아까 구조를 보여드렸던 저희 실습 데이터입니다. 일자와 라인, 제품과 관리자, 결함의 유형과 분량, 수량, 생산량, 그리고 분량 비율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준비해 봤고요. 저희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데이터 정제하기 위해서 결측값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건 좀 숨기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죠. 지금 대충 딱 봐도요. 데이터를 많이 안 만들고 100개만 만들어가지고 쓱 내려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없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G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에 해당하는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옵션을 선택하시는데 빈 셀이라고 있어요. 이 빈 셀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비어있는 셀들을 선택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뜨는 메시지 보시면 해당되는 셀이 없다라고 합니다. 빈 셀이 없는 상태고요. 빈 셀이 있는 상태라면 결측치를 채워 넣거나 혹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텐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차시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있어 불필요한 행은 숨겨놓고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설비에 대해 확인할 때는 사실 관리자가 누군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뭐 관리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본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설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 어떤 라인에 문제가 있냐, 혹은 어떠한 분량이 계속해서 일어나냐, 혹은 분량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는 불필요한 열이라고 가정해서 숨겨보겠습니다. 요 열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숨기기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숨어서 우리가 보거나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는 치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도 하고요. 우리의 작업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부서나 다른
직급에게는 직위나 그런 상사나 관리자에게는 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성된, 수집된 데이터는 함부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지금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숨기기 처리를 해줄 거고요. 정제의 한 가지 과정으로 또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정렬할 때는 열을 선택해서 정렬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 위에 데이터 탭을 선택해서 보시면 가운데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정렬 경고가 뜨는데 제가 이 열을 선택해 놔서 지금 그렇고요. 열 선택을 해제하고 정렬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정렬 기준을 하나로 국한하지 않고 기준들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라인별로 좀 모아볼 수 있도록 정렬 기준을 라인으로 선택하고요. 셀 값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해서 확인해보면 라인 기준으로 A, B, C 순서대로 정렬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정제는 다루지 않을 거고 정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기 때문에 거의 완결한 데이터를 만들어 왔어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 세 번째 단계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이블의 구조를 살짝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들고 나서 만들어진 걸로 함께 봅시다. 자, 위쪽 상단 메뉴에서 삽입 탭을 클릭하시면요. 이 삽입 탭의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이 지금 테이블 영역이 선택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피벗을 만들 건지 선택하는 게 나와요. 저는 이 표 전체를 쓸 거기 때문에 범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숨겨놓은 애들까지가 지금 현재 범위에 포함되어 있긴 하죠. 근데 뭐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할 대상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을 넣을 위치 선택하게 됩니다. 새 워크시트로 선택해서 워크시트를 하나 추가하면서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만들어진 테이블은 없지만 옆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제가 살짝 늘릴게요. 이렇게 살짝 늘려놓고요. 여기에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요 값들을 토대로 어떻게 피벗 테이블을 구성할지 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넣어볼게요. 자, 끌어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라인을 행이라고 하는 쪽에다 넣어볼 거고요. 행이 있으면 열도 있어야 되겠죠. 열에다가는 디펙트 타입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피벗 테이블 뭔지 살짝 감이 오시나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값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에는 디펙트 qty 해가지고 분량 u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피벗 테이블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행에 넣어준 이 라인에 대한 거. 아까 여기서 값으로 존재했던 애들이 행의 제목이 됐죠.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열로 선택해준 디펙트 타입도 마찬가지 값이었죠. 이 값을 토대로 열 레이블을 만들었고요. 값은 디펙트 타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 A 라인에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분량이 몇 개나 발생했냐라고 하는 합계를 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요, 우리가 값으로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 테이블 시트에서 다 값이었던 것들이죠. 라인과 디펙트 타입과 디펙트 qty 같은 것들, 요것들을 행과 열로 지정하고 요것에 따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집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집계에서 보여지는 것도요.
여기 갑 쪽에 보시면 합계라고 선택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갑 필드의 설정을 뭐 개수나 평균 이런 걸로 바꿔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벗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제가 지금 요 QTY를 개수로 바꿨기 때문에요. 라인별로 그리고 요 분량 타입별로 발생한 분량 개수, 그 행이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하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 피벗 테이블을 토대로 해서 시각화 차트도 한 가지 만들어 봅시다.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삽입을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요. 요 옆쪽에 차트라고 있습니다. 요 차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막대형 차트를 그려볼 거예요. 여기 세로 막대형 차트를 하나 클릭해 가지고 요걸 하나 그려볼게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하는 차트. 피벗 차트 필드는 잠깐 닫아놓고 그럼 이렇게 차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라인별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막대 색상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걸로 선택해서 변경해 줄 수가 있고 또 테이블 유형 같은 것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막대 차트로 보니까 뭐 어떠한 요것들의 비율 배치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인다 라고 할 때요.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해서 도넛형 같은 걸로 바꿔볼까요? 원형 안에 보시면 요 도넛형이 있어요. 도넛형으로 바꿔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각각의 디펙트 타입을 나타낼 텐데요. 디펙트 타입에 따라서 라인별로 발생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도넛형 차트 같은 것들로 좀 더 편리하게 시각화시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고 분석해 본 결과를 토대로 분석 포인트를 좀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까 분석 포인트로 나왔던 질문과 답과 함께 피벗 테이블도 여기 하나 넣어놨어요. 분량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한 라인은 어디인가? 그러면 라인별 합계를 보면 되겠죠. 라인별 합계로 봤을 때에 우리 C라인에서의 합계가 가장 많기 때문에 분량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한 라인은 C라인이 되겠고요. 전체 분량에서 어떤 분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했을 때 표가 살짝 잘리기는 했는데 디폼이 지금 요 밑에 피벗 테이블은 합계도 함께 보여주거든요. 합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디폼 유형이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A라인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조치가 가장 시급한가 라는 것도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A라인은 크랙 분량 유형이 가장 많기 때문에 A라인 지금 여기죠? 이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숫자로 봤을 때 크랙 분량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금형 공구 상태부터 공정 온도 같은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 도구 파워 BI입니다. 파워 BI는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약어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 대시보드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파워 B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웹으로 접근해서 웹 서비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데스크탑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 우리 엑셀 파일 쓰는 것처럼, 엑셀 프로그램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데스크탑 방식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얘를 웹 방식으로 쓰려면 기업 계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 학습 목적으로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해서 무료로 사용해 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구글에 파워 BI를 검색하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품 탭에 파워 BI라고 있고요.
데스크탑 버전을 선택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조금 이미지가 작긴 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는 윈도우 환경이라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파워 BI 데스크탑을 검색해서 이렇게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앞에 보여드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셔도 이 화면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무료 버전으로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기능들을 좀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시각화를 좀 시켜볼 건데요.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도 데이터가 있어야 시각화를 시키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고요. 시각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어떤 통계값들을 구하는 것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형식 같은 것들 확인해서 변환이 필요한 것들은 처리를 하고 로드를 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대시보드를 구성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시각화 요소들을 넣게 될 텐데요. 슬라이서 추가를 해볼 거고요. 카드라고 하는 것도 추가해 볼 거고요. 우리 방금 엑셀에서 만들었던 도넛 차트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차트까지 추가를 해서 이러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생산량과 분량 건수, 평균 분량률에 대한 카드가 상단에 위치하고 분량 유형별 비율에 대해서 도넛 차트를 하나 넣고요. 꺾은 선 그래프로 분량률 추세를 보여주는 거 넣어놓은 다음에 라인과 일자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슬라이서를 넣어주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엑셀 데이터 로드를 해오겠습니다. 여기 파워 BI를 실행하시면 데이터를 여러 소스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우리 아까 엑셀로 확인했던 그 데이터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트별로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저는 시트 지금 하나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 시트를 선택해서 데이터 변환 처리를 먼저 눌러볼게요. 여기 로드와 데이터 변환 선택할 수 있는데 데이터 변환을 해서요. 그러면 파워 쿼리 편집기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도 해주고 지금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하게도 해줍니다. 데이터 컬럼명 옆쪽에 데이터 타입이 보여지고요. 얘를 클릭하면 변경해 줄 수 있는데 이 데이트가 지금 숫자 값이 아닌데 숫자로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트 유형부터 날짜로 바꿔서 일자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 거고요. 라인은 문자, 프로덕트나 오퍼레이터도 문자, 디펙트 타입도 문자였고요. 디펙트 QTY, 아웃풋 QTY, 디펙트 레이트 같은 경우는 숫자와 실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 선택된 게 확인되었으면 왼쪽 상단에 닫기 및 적용이 있습니다. 형식 변환을 하시거나 데이터 확인을 완료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닫기 및 적용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로드해 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트가 쭉 로드가 될 거고요. 저희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서부터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시각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오버해 보시면 이것들이 무슨 요소인지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 필터 같은 게 붙어있는 슬라이서를 선택해서 아까 슬라이서가 데이트에 대한 것과 라인에 대한 게 있었죠. 얘를 선택해서 필드에 데이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를 통해서도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 데이트로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드가 2개 있었죠. 데이트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슬라이서를 하나 더 추가해서요. 이번에는 라인별로 할 수 있게 해줄 건데 이 데이터를 끌어다가 이 요소에 올려서도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선택 슬라이서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서대로 상단에 KPI 카드가 먼저 있었습니다. 여기 시각화 요소에 보시면 또 숫자 1, 2, 3이 쓰여 있는 카드가 있어요. 카드를 선택해서 상단에 먼저 위치시켜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도 해주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순서대로 총 생산량과 총 분량 건수와 평균 분량률을 나타냈으니까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로 먼저 총 생산량 넣어주겠습니다. 아웃풋 QTY를 넣어주면 되겠고 이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합계값이 계산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값은 안 바꿔줘도 되고요. 이렇게 생성해 주신 거 옆에다가 카드를 또 추가해가지고 요쯤에 추가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총 분량 건수 보여질 수 있게끔 디펙트 QTY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요소를 또 하나 추가해서요. 평균 분량률도 넣어봐야 하니까 디펙트 레이트를 넣어주시고요. 얘네가 기본적으로 합계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옵션을 선택하셔서 요약을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필드에 해당하는 거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데이터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데이터들의 요약을 평균으로 보여주게끔 바꿔주면 이 카드가 3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프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 차트를 하나 넣어서 우리 아까 도넛 차트에 타입별로 수량이 들어가 있었죠. 범례와 값과 자세히 설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이 도넛 분포에다가는 분량 유형별 비중을 보여줄 거니까 도넛형 차트의 값으로 일단 디펙트 QTY를 주시면 됩니다. 비중을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숫자, 개수로 합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을 분량 유형별로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요. 범례를 디펙트 타입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량 유형별 비중이 보여지게 돼요. 자, 밑에는 꺾은 선 그래프가 하나 들어있었죠. 시각화 요소에서 꺾은 선형 차트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살짝 늘려서 얘도 요 아래로 배치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는 X축과 Y축이 존재하죠. X축으로 시간대별, Y축으로 평균 분량률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X축에는 데이트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Y축에는 디펙트 레이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점 하나로 나오죠. 이 데이트가 날짜 형식으로 처리될 때 이렇게 각각의 범주로 나눠서 가서 연도로 지금 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옆에 데이터 옵션을 선택하시고 보시면 날짜 계층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얘가 요 4개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죠. 이 데이트 날짜 계층을 위에 필드에서 선택하시면요. 날짜라고 하나 더 설정이 나와요. 이걸 날짜 계층이 아닌 데이트로 바꿔주시면 이제 시계열 흐름에 대한 일자로 인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바뀌어 보여지게 됩니다. 슬라이서는 필터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한 거에 따른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일자도 조정을 해보시면 조정한 일자에 맞게끔 카드에 현출되는 값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과 클릭만 가지고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저희가 강의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 시각화를 이렇게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목을 바꾸는 거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설정이나 옵션을 더하는 것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검 퀴즈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엑셀 도구에 대한 특징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자동으로 시각화하고 웹에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처리도 못할 뿐더러 실시간 공유도 불가능하죠. 드래그 기반의 시각적 리포트 작성 도구이며 서버 연동을 기본 지원한다. 요거 우리 방금 했던 파워 BI죠. 아니죠. 세 번째, 셀 단위 계산 및 피벗 테이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요약 분석할 수 있다. 요게 맞았고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클라우드에서 대시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하는 건 저도 해봐서 알지만 파일 공유를 해주면 가능하긴 한데요. 클라우드에서 대시보드를 수정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엑셀은 셀 단위 연산을 기반으로 한 스프레드시트 도구이기 때문에 함수, 수식, 피벗 테이블이나 차트 같은 것들로 데이터를 요약 분석할 수는 있지만 1번, 2번, 4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불가능하고요. 1번, 2번, 4번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 파워 BI가 제공하는 플랫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엑셀 얘기해봤다면 파워 BI의 특징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얘도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모든 데이터 분석은 직접 수식을 입력해야 하고 자동화된 시각화는 불가능하다. 틀린 말이죠. 자동화, 시각화 시켜주는 도구니까요.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동 정리하는 데 적합하다. 또 틀린 말이죠. 세 번째,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 대시보드를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실시간 갱신할 수 있다. 이거 시작하기에 앞서 설명했던 특징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오프라인 전용 도구로 온라인 공유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도 파워 BI 데스크탑은 우리가 설치를 해서 사용하지만 웹상에서 온라인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죠.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엑셀과 파워 BI를 각각 활용하기에 더 적합한 상황을 짝지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엑셀, 월간 분량 데이터 요약 리포트 작성. 살짝 애매해요. 뒤에 걸 한번 봐볼게요. 실시간 생산 현황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성 파워 BI는 적절해 보이죠? 두 번째, IoT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는 엑셀에서 불가능하죠. 뒤에 건 볼 필요도 없지만 한번 보면 데이터의 수기 집계를 파워 BI로 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자동 리포트 배포 및 협업, 엑셀에서 불가능하고요. 파워 BI의 단일 품목의 분량률 수동 계산도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SQL 기반 대용량 데이터 통합 분석, 이 SQL이라고 하는 것이 쿼리 랭귀지라고 해서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운 데이터베이스,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개인 메모장 수준의 간단한 계산을 파워 BI에서 한다?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엑셀과 파워 BI를 아주 간단하게만 활용해 봤습니다. 뒤에서 점점 더 구체적인 것들을 학습하면서 더 많은 기능들과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앞에는 제가 정제된 데이터를 준비했고요. 이 원천 데이터 자체를 받아서 정제할 수 있는 내용이나 데이터를 정리하는 내용들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